저는 박두영입니다. 이거 웃음죠. 어느 날 보니까 평면자가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삼겹살집인가요? 뭐 너무 평범하긴 하지만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중 저는 박두영입니다.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고요. 1958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서 그해 가을에 대구 올라와서 58년부터 금년까지 최근에는 제가 경주로 이주를 했습니다만 쭉 뭐 대구에 살았고 교육도 여기에 받았고 완전히 대구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78년도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을 들어가서 82년도에 졸업을 했고 또 4년도에는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을 인생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길로 선택한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작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와이프나 경주에 먼저 가 있었던 도예하시는 분이 권해서 뭔가 마찬들인가 하는 그게 삼겹살집인가요? 뭐 너무 평범하긴 하지만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집은 자주 가고 있고요. 또 경주가 경주에 그 대구에서 그렇게 흔치 않지만 소위 뭐 밀면이라는 게 있는데 냉면집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밀면 그러면 부산의 밀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경주도 밀면집이 많고 경주 와가지고 저는 뭐 밀면도 한 번씩 먹고 뭐 그렇습니다. 미술대학 들어와서 미술을 보니까 미술대학 들어오기 전에 봤던 미술하고 조금 세계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미술을 어떤 자기 생애 가치로 두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것을 어떤 외부의 타자적 시선보다는 작가로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979년인가 이광수 선생님이 한 6개월 동안 봉산동에서 리 갤러리라는 작은 화랑을 하셨는데 우연찮게 이제 개관전을 가보게 됐습니다. 그때 초대된 어떤 작가들이 이유한, 윤영근, 김창렬, 곽서보 이런 작가들이었는데요. 전 김창렬 선생님 물방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덕수궁 같은데 김창렬 선생님 그림 올렸던 걸 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작은 공간에서 바로 눈앞에 어떤 물방울 그림을 본 것은 그때 처음이었고 그때 봤던 물방울 그림이 가까이 가보면 물방울이 큰 굵은 물감 덩어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한 2, 3m가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굉장히 영롱한 그런 어떤 상태로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물방울이라는 것이 일루전 자체는 진짜 영롱한 액체인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이 물감 덩어리 그냥 진료 그 자체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미술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느끼는 그냥 낭만이 또는 뭔가 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술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 또는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번이고 제가 그 물방울을 두고 가까이 갔다가 뒤로 이렇게 물렸다가 하면서 그 일루전이
어떤 물질 덩어리로 보이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좀 체험을 뭐랄까 굉장히 큰 느낌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윤영근 선생님이나 이런 작가의 작품을 보니까 미술이 어떤 그 일루전을 가지고 뭔가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 철학적 가치랄까? 세계 자체를 다시 보게끔 만들어주는 국면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황현웅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황현웅 선생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강훈 선생님하고 대구 현대미술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80년대에 수아랑이나 나중에 인공갤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그 우리 미술계에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소위 말하는 어떤 현대미술 또는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부르는 그 미술들을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미술 가치가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거나 하지 않고 더 특별하게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을 바꾸거나 또는 세계를 다시 느끼게 하거나 또는 인생의 어떤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미술로 되게끔 주변을 좀 고무시켰다랄까? 뭐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각성을 통해 가지고 제 미술을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실험적인 미술을 시작하게 된 거죠. 뭐 그게 한 80년대 초였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생각과 태도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설치 미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진 작업 뭐 그런 것들을 하다가 92년쯤인가 결국은 이제 다시 평면 작업으로 돌아보게 된 거죠. 물론 저는 그 미국 중심의 소위 미니멀 아트에서 개념 미술에 이르는 어떤 그런 미학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전통적인 평면 미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92년쯤 와서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뭐 이미지라든지 서사라든지 뭐 미술의 어떤 그 외부적인 사건들을 미술 안으로 와서 형상화하거나 이런 것에 특별한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 작가인데 그렇지 않는 어떤 평면 회화는 나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다, 뭐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보시다시피 이런 줄무늬 회화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성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회화를 사실 저의 회화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뭐 처음에는 이 그림을 선택할 때는 뭐 우연히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여관의 가림막이나 이 은인 같은 뭐 길거리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길래 전 그것이 되게 그 단순하지만 저한테 적합한 이미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1차적으로 뭐 그런 이미지가 특별하게 권위적이거나 뭐 다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너무나 흔해 빠졌어.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그런 거였고 또 나아가서 뭐 그런 이미지들이라는 게 이미지 자체보다는 내가 뭔가 그림을 해서 적어도 그림과 내 인생에 뭔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런 하찮은 걸 가지고 한번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끌고 나가보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따지고 보면 이미지에 무슨 특별하게 전제되어 있는 의미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그 외부에 있는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의 내부는 가능한 한 의미가 없고 또 그 의미가 막 특별하게 권위적이지 않고 뭐 가장 무의미한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회화를 시작하게 된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뭐 세잔느와 그 디샹의 공이 뭐 제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잔느로부터는 저는 생을 통해서 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렸던 작가고, 저는 그 세잔느의 그 빅토르 산을 보면서 상당한 경외감을 가졌고, 어떤 의미에서 그 동양 화가들이 구하는 그 의경, 뭐 의경의 세계, 뭐 보통 산수 의경이라 해서 산수를 그리면서 구하는 그런 건데, 저는 세잔느의 빅토르 산을 보면서 정말 그 의경의 어떤 세계를 구한 작가가 세잔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잔느가 평생을 구했던 물론 뭐 자연이나 그가 이제 구했던 것들의 어떤 그런 표현들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생의 가치를 통해서 미술을 구했다는 의미에서 세잔느를 굉장히 좀 존경하고요. 또 굉장히 분방한, 소위 말해서 표일하는 세계 자체의 그 어떤 가치에도 특별하게 매달리지 않았던 디샹에게도 저는 특별한 경의를 가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디샹의 병거리, 와인병 이렇게 건조기라고도 뭐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시중에 있는 그 평범한 병거리 제품에다가 그냥 사인을 해서 놓은 건데, 결국은 뭐 미술이라는 게 진료적인 것 또는 형식적인 가치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를 돌아봄으로써 결국은 세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디샹이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 작가로는 저는 뭐 윤영근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영근 선생님 뭐 돌아가실 때도 뭐 몇 번 제가 뵀지만, 뭐랄까, 많은 작가가 있지만, 현대 한국 현대 미술의 최고의 어떤 작가는 윤영근 작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그림은 그림 안에 어떤 메시지가 없는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디샹의 병거리를 좋아한다고 했는 만큼 사실 그 형상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 뭐 동양화론의 그 상외지상, 상 바깥의 상을 구한다. 경외지경, 풍경 바깥의 풍경을 구한다. 뭐 또는 뭐 불교에서 말하면 선녀가 뭐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부채를 보지 말고 부채 안에 얼굴을 보는 것이 화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이 작품의 표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술이 늘 형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역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미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은 그 마음들을 소통시켜주는 일종의 매개물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 있어서는 형상이 결정적일 수 있지만 뭐 어떤 디테일이라기보다 저는 뭐 제 그림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에 특별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형적인 형상, 제게 어떤 그 익숙한 형상들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선호 없이 다 대답하고 다 뭐 제가 했으니까 또 뭐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떤 미술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는 그러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작가가
미술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고 그것을 생을 통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뭐 수업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이미지들을 그리고 또 뭐 그런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취향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제 삶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을, 그리고 또 가능한 뭐 그건 다른 분들의 어떤 가치 안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더 좋겠죠. 저는 뭐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를 계속 한다는 거는 뭐 이 이미지가 가진 어떤 약간의 그 취향이나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는 이 이미지가 내 삶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너무 단조로워서 저게 무슨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 생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저 그림은 누군가의 삶이 투여된, 삶이 투사된 그런 어떤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져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 미술이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납득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생각은 없어요. 저는 가장 하찮고 가장 의미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저 평생을 함으로 인해서, 진짜 바보 같은 생각으로 평생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 이미지는 저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의미 없지만 누군가의 삶이 투사된 나름대로 무엇인가 누군가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 미술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는 저는 83년도인가 Ways of World Making, 넬슨 굿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쓴 세계 제작의 방법들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처음에 미학적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이게 철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라는 게 결국은 어떤 개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생을 통해서 각자의 세계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세계는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를테면 기호체계로 만들어진 세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넬슨 굿맨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인데, 전 그게 아주 좋았어요. 그게 세계가 일정하지 않고 개인마다 다 만들어져 있으며, 그 개인의 어떤 생애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세계를 갖는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는 이제 어린이, 인생 하나, 또 뭐 길거리 고양이나, 그게 뭐 우리하고 소통은 안 되지만 의식을 가진 어떤 모든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고양이를 보면 얘들이 세계를 가지고 있을까? 쟤들이 나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이 세계를 같은 세계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세계는 다른 세계일 거거든. 그러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주목을 하거나 의미를 둘 수 있는 세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빛의 홍수 속에서 무언가 엄마의 얼굴을 찾고, 또 자기가 구하는 것을 찾아서 개념화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생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있죠. 저 자신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라는 거는,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크지만, 나만의 세계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고, 미술도 궁극적으로는 내 미술이며, 그것이 뭐 우리가 현대 미술이든 뭐 작가들을 집합해서 부르는 개념이나 이름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건 자기 미술인 거죠. 그 미술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나만의 방법, 나의 경험, 내 존재가 만들어가는 가치고 내 존재가 만들어가는 세계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술은 어떤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도 결국은 미술 이전에 투철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미술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런 역시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은 세계가 기호 체계일 때 결국은 나도 내게 투사된 어떤 그런 세계들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다가 수개념, 그러니까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찾다 보니까 제가 사진 작업 또는 1, 2, 3 숫자 개념이 있는 것, 그런 사진 작업 겸 설치 작업 이런 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자연에 있던 것을 내가 다시 환원적으로 내가 다시 그 질서를 부여해서 재배치하는 이런 어떤 작업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평면 작업,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회화라는 게 그 회화 형식이 특별하게 뭔가 이 3차원이나 다른 어떤 그 현실 차원의 어떤 그런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 그것을 평면성이다 또는 낙후한 어떤 회화 형식이다, 미술 형식이다라고 볼 어떤 근거도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줄긋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채화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칸을 질러 놓고 이렇게 칠을 해 보니까 물론 그게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내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것을 좀 심화시켜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분할된 칸을 채우는데 가장 의미가 없게 채우는 걸 생각해 보니까 보색 같은 이런 거 잘 알려진 약간 매우 도식적인 그런 개념들로 채워가는 것이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왠지 이것은 길거리에서 흔히 봤던 거지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그걸 그렇게 해온 거죠. 네. 저는 매일 하루에 사랑한다면 몇 번씩 할걸요. 저는 인생에서 저를 가장 지지해준 사람이 제 와이프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열심히 저를 지지해줍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노력에 10분의 1도 할 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늘 제게는 저 와이프 없으면 내가 작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니까. 쑥스럽나요? 내가.